자, 이런 와중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역시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정말 안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안한추 아닙니까? 그럼요. 안철수의 완주 추진 위원회. 정말 서울시장 때는 실망스러웠지만 네. 오히려 단일화 하는 이런 바람에. 본 게임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니 근데 서울시장은 그냥 워밍업이었던 거지. 아니 근데 이준석이 이런 패드립을 날리는데 이거 단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얼마나 무시했어. 그냥 관두라고. 네, 아무튼 네. 안철수가 단일화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선판에 큰 출렁임으로 가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저쪽에서 양쪽 진영을 합쳐가지고 40%가 넘네 어쩌네라고 하는 드립은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면에서 이게 참 다행스러운 거고요. 시기적인 문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선이 됐다. 어려워졌죠. 사실 민주당한테 갑자기 오면 또 우습지 사실. 안철수 우습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 원래 우스운 사람이잖아요. 원래 우스워도 결국 400억에서 450억을 일단 쓰고 500억을 써줘야지. 네, 반띵을 하기 위해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윤석열 허물어져 때려야지. 가고 있는 윤석열을 씹어서 그렇지. 고수표를 거기에서 얻어야지. 이탈표를 받아내가지고 이참에 내가 2위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 봐. 늘 언제나 이 사람 2위가 꿈이니까. 이러한 1위가 꿈이 아니고 2위가 2위가 꿈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해놓고 3위합니다. 맨날 3위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패드립을 좀 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어제 화가 많이 났던데 한번 이거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면 이제 지난 13일에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답변이 전혀 없었고 침묵했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선거운동원 상중에 후보 사퇴설이다, 뭐 경기지사 대가설이다, 뭐 이런 것들을 퍼뜨렸잖아요. 아니요, 하나죠. 이거 화나지. 서울시장 대가였는데 경기시장으로 경기도지사 낮춰서 가라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철회한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이런 도를 넘은 행태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뻥치시네. 네. 우리 당이 불행을 겪는 틈을 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 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우가 없어도 너무나 없는 짓입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안철수가 책정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선거 자금은 국가 보존 금액의 맥스인 450억까지 쓰려고 이미 계약을 다 해놨다고 맥스는 말씀드렸죠. 509억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해놓고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약금 네이버 광고 이제 지급이 끝났어요. 자,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하면서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약금은 이미 이제 해놨겠죠. 한두 달 전에 예상을 해서. 그 전에 이제 빨리 이 부분을 손절을 치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미 중도금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러면 이제 한 200억 다 빠진 겁니다. 이미. 안철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빨리 해줘. 이제 완주를 쳐버리면 돈을 요구를 못 하니까. 그쵸.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총리직부터 시작해갖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끝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해줘, 발표를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자꾸 이걸 뒤로 미룬 겁니다. 윤석열이 연락한 적이 거의 없대요. 막판에 어제 연락 한번 했고. 애초에 이 단일화를 누가 주도했겠어요? 김한길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김한길 라인에서 윤석수를 너무 잘하니까 안철수, 윤철수 아니고. 애들을 계속 섞어. 뭐 그건 비슷하긴 한데 뭐. 예. 안철수를 너무 잘하니까 안철수의 선거 캠프 쪽하고 김한길 쪽 인사가 이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모종의 계약서들을 쭉 나눈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최종 결재를 하고 윤석열한테 보여줬겠죠. 그럼 윤석열은 자기도 꽂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핵관들이 많은데. 그걸 그 핵관 자리들을 전부 다 안철수한테 절반 이상 떼주는 걸로 나오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은 어떻게든 합당하는 꼴을 못 보니까. 합당하면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위태해지니까. 위태해지니까 이거 빨리 일방적으로 사퇴한 다음에 합당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소리 하니까 성상납 받은 당대표는 빠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둘이. 맞아. 안철수도 세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줬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밑에 있는 핵관들은 그만한 양보를 하면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맙시다라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차일피일 현찰 들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다음 주 넘으면 이제 잔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구하면 나는 그런데 응한 적 없다고 이게 잡아떼겠구나. 그럼 마지막 시한으로 최후 통첩을 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근데 이 핵관들이 단일화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을까요? 없지. 단일화는 대부분 민주진영 쪽에서 했던 것들이고 약한 애들이 단일화를 하지. 애들은 단일화 해본 적이 없잖아. 하겠죠. 지들이 단독으로 나가갖고 이길 자신이 있는데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단일화에 상관없이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여론조사를 이따위로 내는 걸 보고 이 부정개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짐의 하나로 그동안 이제 선거 개표 운동을 하던 공무원들 11만을 동원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지원자를 뽑아가지고 개표원으로 민간 개표원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선관위 얘기가 나와서 아유 왜요? 신천지 애들 쫙 그거지. 기용하게. 딱 11만인가? 핵심 당원이 딱 그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공무원 빼고 얘네들 열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 개표 참관인을 비롯한 사람들 개표 참관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면서 이것들이 나중에 부정투표로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울 오빠가 입장을 정했어요. 울 오빠가 안 되게 한다고. 그리고 자꾸 댓글에서 곧 문화나 SS 쪽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그 사내방송 거기도 쎄. 아니, SBC라고. 무슨 사내방송 따위를. JTBC 기다려 오빠. JTBC만 아직 섭외 전화가 안 왔어. 저 3월 10일 날 KTV 출연해요. 네. 3월 10일? 네. 일면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네, 다음 날. 이재명 후보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윤석열이 되면 그럴 리 없겠지만 나가서 폭탄 터뜨릴 겁니다. 깽판 치려고 하는 전쟁 난다고 하고. 네, 전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올 겁니다. 네, 방송용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다 얘기하고 올 겁니다. 우리 네. 지켜줘요, 문희정 선배. 아니, TV조선에서도 연락이 네. 왔는데 JTBC가 안 왔다 아직.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TV조선, 채널A, MBN은 나갈 생각이 없고요. JTBC까지만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JTBC는 연락 줘요. 네.